제가 또 배낭여행 왔을 때요. 배낭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그지였거든요. 그래서 배낭을 메고 원래는 하얀색이었으나 더 이상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없게 된 티셔츠를 입고 길을 가다가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하고 오페라 하우스 사이에 큰 대로가 하나 있어. 오페라 대로라고. 그 대로를 걷다가 왼쪽 편에서 양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. 그 이전까지 전 양복이 없었습니다. 한 번도. 근데 그 양복점에 걸려있는 양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그 양복점 안으로 들어갔어요.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게 마치 내 거인 양 그 양복을 꺼내서 입었습니다. 그리고 양복만 입으니까 안 어울려서 와이셔츠도 하나 꺼내 입고 넥타이도 하나 꺼내 입고 구두도 하나 신고 이 모든 일은 한 30초만 일어났어요. 마치 내 옷을 맡겨놨다가 찾는 것처럼 후다닥. 그런데 다 입고 보니 너무 멋진 겁니다. 애가. 그래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 양복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가격을 봤더니 12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. 그때 제가 한 2달 정도 남아 있었는데 한 120몇만 원이 남아있어요. 수중에. 그리고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사려고 옷을 벗으려고 다시 보니까 공이 하나 더 있어. 120만 원 정도. 그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샀던 모든 옷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싸요. 그런데 그 옷을 벗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. 뭐 평상시라면 당연히 벗고 나왔겠죠.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니까. 근데 벗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면 거울 속에 있던 아이가 너무 멋있어. 저 아이를 두고 나갈 수가 없는 거지. 그와 함께 나가야 되겠어. 그래서 주저앉아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. 이게 전 재산인데 2달 동안 이거 쓰고 나면 한 푼도 없는데 아사할 수도 있죠. 그런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. 내가 만약에 이 남은 120만 원을 남은 2달 동안 60일간 하루 2만 원씩 대단히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쪼개서 잘 소비하면 그러면 그날 하루 굶지는 않았고 다음 날도 굶지는 않겠다. 그 다음 날도 내가 예측 가능한 잠자리가 있다. 이렇게 해서 그날 쌓이는 행복이 있죠. 안도감, 행복. 그 행복을 60일치를 다 더해.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양복을 샀을 때 행복보다 큰가?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. 1번 나가리. 2번 만약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 이걸 못 사. 그런데 30대에 돌아와서 그때 돈이 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장 마음에 드는 양복을 사면 그럼 내가 25에 놓친 이 행복은 그때 가서 돌아올 건가? 35의 행복은 35의 행복인 거죠. 25의 행복은 25때 사라진 겁니다. 내가 누리지 못하고. 그것도 아니다. 그것도 나가리. 세 번째로 2달은 아직 안 왔잖아. 그렇죠. 2달은 아직 안 왔다.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양복을 샀어요. 120만 원을 주고 그 양복을 사서 그걸 입고 파리에 가면 룩상부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. 룩상부르 공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. 그 양복은 보스였어요. 보스.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. 보스, 두목. 뭐야 촌스럽게. 그러나 제 생각에 룩상부르 공원에서 노숙한 사람이 입었던 양복으로는 최고가가 아니었을까. 3분만 더 할게요 이제. 저 때문에 행사 늦어지나요? 네, 할 수 없죠. 내가 알 바는 저 뒤사람들은.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. 그 직전까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. 멋지다. 과연. 그러니까 보스를 입고 12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배낭을 메고 공원에 가서 잔 거죠.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어요. 이거 어떡하냐 이제. 좆됐다. 돈은 5만 원 남았는데 어떻게 이거. 응?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
여행 다니다가 이 숙소 삐끼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우리 숙소로 가자고 삐끼를 하는 거죠. 이거 아르바이트를 하자. 그래서 제가 로마로 갔습니다. 로마로 당장. 그래서 어떤 모텔 펜션이죠. 펜션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돈 내고 나오면서 내가 지금 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건 배낭을 놓고 거기에 역으로 가서 손님 3명을 끌고 오면 그 방에 나도 재워주라 공짜로. 첫째, 만약에 5명 이상 데려오면 한 사람 추가분부터 나를 얼마를 주라 커미션을. 그리고 아무도 못 데리고 오면 그냥 가면 된다. 내가 배낭 메고 그 사람 입장에서 와인 하시잖아요. 그래서 역으로 갔어요. 역으로 가서 제 생각에 최소한 3명은 데려오겠지 생각을 하고 역으로 가서 그날 1시간 만에 제가 30명을 데리고 왔어요. 왜? 난 보수를 입었잖아. 거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관계가 역전됐어요. 호텔 매니저가 제발 떠나지 말아라. 그래서 수중에 한 50만 원 생겼습니다. 이 50만 원을 생기자 내가 왜 남의 장사를 해주고 있나. 그 떠오른 게 뭐냐면 그때 91년이었는데 그 동구권이 막 개방한 직후였어요. 당시에는 숙소가 부족했습니다. 그런 나라들이 헝가리, 체코 이런 나라들이 체코로 갔어요. 체코로 가서 거기 있는 그 체코에 어떤 숙소가 있었냐면은 자기들이 원래 살다가 집을 통째로 내놓는 거죠. 그 시즌에 그러니까 호텔이나 민박이 부족하니까 민박은 자기가 살면서 방을 내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거죠. 그런 형태의 숙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하루 묵고 그 주인한테 50만 원을 줬어요. 일주일치로 50만 원을 주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걸 쓰겠다. 그리고 2주째도 내가 50만 원을 당신한테 줄 수 있으면 아예 한 달 계약을 하자. 그 주인 입장에서 와인아이잖아. 하루하루 장사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파는 것보다 한 사람이 50만 원 주니까 한 번에 한 사람한테 50만 원을 다 빌려주는 거죠. 그래서 50만 원에 그걸 빌리고 그리고 역으로 갔습니다. 역으로 가서 이번에는 동양인만 상대하지 말고 동서를 가릴 것 없이 마구 잡아들이자. 그래서 역에 가서 차에서 기차에서 내리는 배낭객 중에 반반한 남자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줄 텐데 내 밑에서 일해라.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 사람이. 난 보수를 입었는데. 그래서 영국 친구였는데 걔를 고용하고 둘이 알바를 시작했죠. 곧 대박이 났습니다. 왜냐면 우리가 더 가격이 쌌고 젊었고 젊고 예쁜 애들 이 아르바이트를 했고.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한 달 정도 소위 그 삐끼 사장을 했는데 매일 잘 먹고 잘 쓰고 그리고 제가 체코를 떠나는 날 수중에 1,000만 원이 남았어요. 이 모든 건 보수를 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삶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. 당장 행복해져야 된다.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. 지금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모으거나 준비하거나 혹은 미뤄두거나 해서 나중에 행복해질 거다. 행복이라는 게 마치 적금을 들 수 있고 나중에 인출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.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그때 행복은 그때 그 순간에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. 그 나이로 돌아가서 그때 그 행복을 다시 찾을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. 당장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. 25분인데 제가 길게 했죠. 할 수 없지 뭐, 씨발.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. 정리하자면, 요약하면
자기가 언제 행복한지, 내 욕망이 뭔지,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.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이 주체가 돼서.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. 그런다고 성공하는 보장은 없어요. 실패도 하고 작은 성공도 있겠죠. 근데 그 일을 언제 해야 되냐면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. 당장. 행복이라는 게 저축하거나 적금 들었다가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왜 지금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걸 유보해 두냐고. 미쳤어?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겁니다. 잘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. 훌륭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. 제가 할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가 끝인데, 그렇게 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, 내 인생이. 내가 알 바 아니죠.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나 해드릴게요. 세상에 전 세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40대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. 어떤 기관에서 전 세계에.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을까?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. 그 사람들의 20, 30대가 대부분, 거의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어떤 한 가지 일을 40대까지 해서 그 40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전혀 상관도 없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들 했더란 겁니다. 무작위로.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20대부터 꾸준히 해서 성공하여 40대에 이르렀을 것 같은데, 희한하게도 여러 분야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추려봤더니 20대, 30대에 서로 아무 상관도 없는 일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에 주저없이 뛰어든 겁니다. 그러다가 아니면 딴 거 하고, 그러다가 또 아니면 또 딴 거 하고, 미루지 않았던 거예요. 한 번도. 그 즉시. 어차피 인생이 비정규직이니까. 정해진 보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은 건 없어요, 세상에. 그러다 보니 30대 중반 어느 시점쯤에 자기가 잘하는 일을 깨달은 거죠. 아,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. 그로부터 한 10년간 그 일을 하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유명해져 있더라는 겁니다.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,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욕망의 주인이 되십시오. 어쨌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요.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. 졸라 짧아요, 인생. 그리고 요 얘기는 하고 싶네요. 굉장히 계획들을 많이 해요. 계획만큼 웃긴 것도 없습니다.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. 만약에 신에 존재한다면, 전 무신론자지만 가장 사람에 대해서 비웃을 게 그 부분입니다. 이것들이 계획을 세웠어. 그렇게 될 리가 없죠.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사시고 행복한 데를 찾아 닥치는 대로 사세요. 네, 저는 가겠습니다. 그럼. 네, 감사합니다.